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정부, 현 정부 꽤 오랜 고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 산하재단을 통해서 배상하는 강제징용 해법을 오늘 내놨습니다.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다. 이게 오늘 여러 핵심 내용인데 그 강제징용해법을 좀 더 차분히 뜯어보기 전에 일단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거든요. 국민 정서적으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본인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다. 다만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 미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뭐 이게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거의 최악의 관계로 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실상 파기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또 2018년도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있고 등등 해서 한일 관계는 극도로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치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일 관계가 소부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 수출도 제약이 됐었고 안보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실제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뭔가 길이 열린다. 근데 내부에서는 그런 건의도 했다고 그래요. 괜히 이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면 지지율도 별로 좋지가 않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렇죠. 그냥 묻어두고 가면 된다. 이런 건의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된 게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우리가 지금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은데요. 예전에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함께 DJ 오부치 선언을 한 바 있고 당시에 일본 문화 개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자, 그때 기억해 보시면 외국 친일이다, 이제 일본 문화가 우리다 덮친다, 문화인들 나와서 예술인들 나와서 연일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K-한류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이 안 자체가 아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흡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외교라는 것이 100% 우리가 완벽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저는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려지기로는 윤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 군국주의 침략자라는 표현도 좀 썼어요. 근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겠다. 일본은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군국주의 침략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배상의 흐름을 좀 준비했는데 원래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화살표로 점점점 된 부분을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다만 이번에 우리 정부의 해법은 우회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 산하지원재단을 통해서 판결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걸로 내놨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이게 아닐까 봅니다.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아니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왜 우리나라 기업의 돈을 받아야 돼? 이게 그냥 상식적인 거. 그러면은
최소한 1대1로 일본 기업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 기업이 빠졌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예. 다른 피해자가 지금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일이냐 반일이냐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무능이냐 아니냐예요. 무능이냐 유능이냐. 자, 1+1 아니면 1+1+1이 문재인 정부 때 나왔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냈던 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까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뭔가 다른 안을 내 가지고 끌어내는 게 정부의 몫이고 그게 유능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그때 북일 수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납치 문제 그거를 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까지 이끌어냈고 일정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 게 국제정치에서 협상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돈 내고 우리끼리 싸우게 생겼어요. 지금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변제 이거 돈 안 받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 왜 우리끼리 싸우게 됩니까?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2015년의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화해치유재단이 있었는데 그게 다음 정부에 뒤집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합의 못하고 야당도 완벽하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럼 가가지고 야당 설득하고 당사자들 설득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빠지면은 그럼 제가 예언하는데 다음 정권 교체되면 이것도 무력화됩니다. 또 다음 정권이 인정 못할 거예요. 이런 식의 악순환을 왜 만듭니까? 최소한의 뭔가의 어떤 설득 과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내가 결정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한 태도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무능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다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음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로 일단 말씀하신 것 같아서 뭐 그 부분만 뭐 제가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65년부터 사실 이 얘기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어느 정도 협상을 발휘해서 한국 일본이 특히 우리가 여러 뭐 실리를 찾았다 혹은 그것도 당시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냐 비판도 좀 있었고 오늘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가장 주목하는 건 벌써 5년 전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피해자에게 1억을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그 물컵의 절반 이상은 찼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되면 물이 다 찰 수 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일본이 이거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강제징용 대법 판결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법을 내놓은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사적인 그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아까도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부의 부담이 되더라도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나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문을 열겠다. 저는 대통령의 그런 입장, 그런 결연한 의지가 저는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저런 반응이 나와요. 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왜 학폭 피해자인데 학폭 가해자가 안 갖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 배상을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국교가 정상화된 다음에 지금의 한일 관계가 오를 때까지 계속 무한 루프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하면 그 다음 정권 뒤집고 그 다음 정권에 또 강제징용 나오면 그 다음 정권 또 그걸 해결하니라고 정신이 없고요. 또 독도 문제 나오면 또 이명박 대통령 독도 가가지고 한일 관계 또 엉망이 되고 지금 우리가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 루프의 반복 상황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어요. 저는 이걸 이제 한 번은 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도로 편한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이야기한 것처럼 민노총을 위시한 노조의 불법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정치권 여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부담이 될까 봐. 그러나 그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누가 뭐 피해자 중심주의다. 제가 볼 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단체 중심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예. 언젠가는 누군가는 어느 정부가는 이 무한 반복되는 한일 관계의 악순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 대응하는 거, 미중 전략 패권 경쟁 대응하는 거,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거, 알겠습니다. 예. 경제 안보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미래의 문을 열겠다. 저는 굉장히 고심해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는데 이제 시민단체 혹은 피해자 측도 오늘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했습니다.